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Behind the Scene Revealing the Secret of Pre-trained Vision and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입니다. 2020년에 퍼블리시 됐고 ECCB 2020의 스팟라이트로 선정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최근에 그 트랜스포머 베이스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인 모델이 비전 랭귀지 연구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베이스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인 모델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싱글 스트림 아키텍처가 있고 여기에는 BL 벌트나 유니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 스트림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엘스 멀트나 빌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인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을 하면은 많은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운스트리밍에서의 그 성공에 대한 이너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것은 밸류라는 이름의 이런 비전 랭귀지 모델의 평가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트레인 비전 랭귀지 모델의 그러한 이너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LX 멀트랑 유니터를 사용해가지고 둘의 그 내부 메커니즘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둘을 사용한 이유는 둘의 성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초점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멀티모달 퓨전 디그리입니다. 이거는 레이어별로 멀티모달의 퓨전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인풋으로 두 가지 모달리티가 들어가는데 그 두 가지 모달리티 중에 어떤 것에 더 중요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모달리티 임포턴스도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와 이미지 간의 인터랙션, 다섯 번째는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잘 인코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키텍처가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 스트림 아키텍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싱글 스트림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싱글 스트림 아키텍처는 트랜스포머 하나로 이 비전의 인베딩과 텍스트의 인베딩의 인터랙션을 인코딩을 하는 모델이고요. 이 투스트림 모델은 비전 쪽에도 싱글 모달 인코더가 있고 텍스트 쪽에도 싱글 모달 인코더가 있고 그 위에 크로스 모달 인코더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 크로스 모달 인코더가 두 모달 간의 인터랙션을 인코딩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LX 멀트랑 유니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X 멀트는 먼저 인풋으로 이렇게 이미지랑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이미지는 먼저 패스트 RCNN으로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센텐스는 워드피스 토크나이저랑 버트를 이용해가지고 피처를 뽑게 됩니다. 이후에는 각각의 싱글 모달 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딩이 한번 되고요. 그 다음 크로스 모달 인코더를 통해서 둘의 인터랙션을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아웃풋은 비전 아웃풋, 크로스 모달 아웃풋, 랭귀지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LX 멀티는 GQA랑 VQA, MS 코코 캡션, 비주얼 게놈이라는 트레이닝 데이터 셋으로 트레이닝이 되고 그다음에 VQA랑 GQA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학습은 다섯 가지 로스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ROI 피처 리그레션입니다. 이거는 ROI 피처 중에 15%를 0으로 마스킹을 한 다음에 마스킹된 ROI 피처를 어, 그 리그레션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진
ROI 피처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디텍티드 라벨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아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15%의 단어를 마스크 토큰으로 바꾼 다음에 그 마스크 토큰의 오리지널 워드를 프레딕트하는 태스크입니다. 두 가지 태스크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크로스 모달 매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두 개가 매칭이 되는지를 추측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이거를 할 때는 랜덤하게 언페어된 랜덤 센텐스를 주어가지고 일부러 50%의 언페어된 랜덤 센텐스를 주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QA 데이터셋을 하는 그러한 태스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인이 돼서 그 VQA나 GQA 태스크에서 사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싱글 스트림 모델로는 유니터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유니터 모델은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 임베딩은 Faster RCNN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임베딩은 또 마찬가지로 워드피스 토크나이저랑 버트로 뽑습니다. 이렇게 뽑은 임베딩을 하나의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서 그 인터랙션을 인코딩을 합니다. 이때 이 프리트레인 할 때 사용되는 로스는 아까도 나왔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그 다음에 마스크 리전 모델링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또 이미지 텍스트 매칭도 앞에 나온 그 페어가 맞는지를 추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워드 리전 얼라인먼트는 각 ROI 피처와 각 그 단어 피처의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그 매치가 되는 것끼리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높아지도록 추론하는 그러한 태스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태스크로 이 유니터라는 모델을 프리트레인합니다. 지금까지 릴레이티드 워크였고 지금부터는 밸류라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밸류 아, 혹시 여기서 요 WRA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 모델에서도 CLS 토큰이 있어가지고 그 CLS 토큰으로 그 매치가 되면 1이 되도록 추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가 풀고자 하는 그 질문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멀티모달 퓨전이 그 레이어가 깊어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레이어와 멀티모달 퓨전 간의 코릴레이션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 가지 모달리티가 들어가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파이널 프레딕션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 모달 간의 인터랙션을 인코딩할 때 어떻게 인코딩을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이 있고 그 네 번째는 이미지와 이미지의 인터랙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5번째로는 그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그 인터랙션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그 차례대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모델은 유니터 베이스랑 LX 멀티이고요. 데이터셋으로는 비주얼 게놈을 사용했습니다. 비주얼 게놈은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으로 그 각 위즌 레벨의 덴스 캡션이 어노테이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씬 그래프도 그 어노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플리커 30K 엔티티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이고 이거는 그 이미지랑 이미지 레벨의 캡션이 주어지는데 그 이미지 레벨의 캡션에서 그 이미지 리즌이랑
캡션 안에 있는 나온 프레이즈 간의 링크를 어노테이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은 이미지랑 그 디텍트된 이미지 리즌이랑 캡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 게놈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싱그래프랑 이렇게 댄스 캡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플리커 30K는 이미지랑 이미지 레벨의 caption이랑 그 캡션 안에 있는 나운 프레이즈랑 이미지 안에 있는 리즌 프레이즈에 대한 링크를 따로 또 어노테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나운 프레이즈나 요 리즌 디텍트된 리즌은 엔티티라고 부르는데 이런 엔티티는 또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는 people, body part, animal, clothing, instrument, vehicle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인 그 레이어별로 그 멀티모달 퓨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싱글 스트림 모델에서는 그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그 멀티모달 퓨전이 더 된다고 하고 투 스트림 모델에서는 그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두 모달리티의 퓨전이 좀 덜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한 방법은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클러스터를 얻게 되는데 먼저 GT 비주얼 클러스터는 인풋으로 넣은 그 비주얼 인베딩의 클러스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퓨즈드 비주얼 클러스터는 그 레이어별로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비주얼 인베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두 인베딩이 만약에 많이 겹쳐가지고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높아진다면은 이거는 퓨전이 덜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 인풋이랑 요 아웃풋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낮다면은 퓨전이 잘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크다는 것은 그 인풋 인베딩이랑 가깝다는 것이라서 네. 그래서 퓨전이 된다는 거는 그 텍스트 인베딩을 이용해서 좀 변화한다는 건데 이거는 좀 인풋 인베딩이랑 가깝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인베딩은 그 싱글 스트림 모델에서는 모든 레이어마다 아웃풋 인베딩을 뽑았습니다. 투 스트림 인베딩에서는 마지막 5레이어에 대한 아웃풋 인베딩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전에 레이어에서는 퓨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민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그 비주얼 인베딩 클러스터랑 텍스트 인베딩 클러스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앞에서 했듯이 그 노멀라이즈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해서 퓨전의 정도를 그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입니다. 먼저 싱글 스트림에서는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이 낮아집니다. 이 말은 그 퓨전이 더 많이 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투 스트림에서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높아졌는데 이거는 오히려 퓨전이 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조요. 네.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여기 NX의 레이어가 쌓여 있는데요. 이 하나가 하나의 레이어를 의미를 해가지고 이 하나의 레이어 다음에 나온 인베딩을 의미합니다. LX 멀트는 투 스트링 모델입니다.
네. 싱글에서는 모든 레이어에서 퓨전이 일어나고 있어서 모든 레이어의 아웃풋을 사용합니다. 네. 아, 이거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랑 상관없이 그 프리트레인된 비주얼 랭귀지 모델을 가져와서 거기에 그 피커 30K 이 데이터셋에 데이터를 넣어서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 아웃풋 피처의 클러스터링을 이런 식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개선하는 데 사용해가지고 퓨전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아, 어,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네. 저도, 음, 실험 유기전은 그, 유기전은 한 줄로 이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 투 스트림 모델에서는 두 개의 다른 세트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리프레젠테이션이 디스인탱글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뮤추얼 스코어가 높아지기 쉽다라고 한 줄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 투 스트림이 항상 이렇다고 일반화할 수 없는 게 유니터 모델로만 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는 그 어떤 모달리티가 파이널 프레딕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때는 CLS 토큰의 아웃풋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CLS 토큰은 다운스트리밍 태스크에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때 싱글 스트림 모델에서만 이걸 실험을 했는데 그 이유가 투 스트림 모델에서는 이미지랑 텍스트를 동시에 어텐드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싱글 스트림 모델에서만 모달리티 임포턴스를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싱글 스트리밍 모델이기 때문에 인풋이 CLS 토큰 그리고 텍스트 임베딩, 세퍼레이트 토큰, 그 다음에 비주얼 임베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달리티 임포턴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M이 의미하는 것이 모달리티 M을 의미하고 J가 의미하는 것이 헤드 J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달리티 M에 대한 J번째 헤드의 모달리티 임포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헤드 J에 대한 어텐션 맵이 있을 때 이 CLS 토큰이 쿼리로 들어갔을 때 그 텍스트 부분에 대한 그 어텐션 웨이트의 썸으로 이 텍스처얼 모달리티 임포턴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 토큰에 대한 어텐션 웨이트의 썸으로 그 비주얼 모달리티 임포턴스를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CLS 토큰의 그 어텐션 웨이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을 히트맵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X축이 의미하는 것이 헤드의 넘버고 이 Y축이 레이어의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텍스추얼 모달리티 인포메이션이고 이거는 그 비주얼 모달리티 임포턴스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기에도 이 텍스트 쪽이 좀 더 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저희는 그
텍스트 모달리티에서 더 그 유용한 정보를 더 잘 학습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레이어별로 모달리티 임포턴스를 평균 낸 것으로 파란색이 텍스트에 대한 거고 주황색이 그 비주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항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로스 모달 간의 인터랙션이랑 얼라인을 할 때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된 그런 질문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몇몇의 헤드가 그런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 모달 어텐션 헤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헤드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지 텍스트 헤드이고 두 번째로는 비주얼 코 레퍼런스 헤드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헤드란 그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어떤 헤드가 만약에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에 대한 정보를 잘 그 캡처하는 헤드를 찾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그 각 비주얼 토큰별로 그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가지는 그 어텐션 웨이트를 더해가지고 이 어떤 것이 이미지 투 텍스트 헤드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V1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주황색 왼쪽에 V1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비주얼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주얼 토큰이 모든 텍스트 토큰에 대해 가지는 이 어텐션 웨이트를 모두 더해가지고 더하는 방식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끼리 더하고 초록색끼리 더하고 파란색끼리 더합니다. 이렇게 더한 것이 그 서메이션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텐션 웨이트를 더한 것이고요. 이렇게 더한 어텐션 웨이트들 중에 하나라도 0.5보다 큰 게 있으면 그런 어텐션 웨이트를 갖고 있는 헤드를 이미지 투 텍스트 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투 텍스트 헤드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을 그 포착하는 그러한 헤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그 이미지 텍스트 헤드가 투 스트림 모델에서는 이미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싱글 스트림 모델에서만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투 스트리밍 모델에서는 쿼리로 예를 들어 비전이 들어가고 그 키로 텍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이미지 투 텍스트 헤드가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걸로는 실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미지 투 텍스트 헤드가 나오는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고 이 플리커 30K 엔티티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샘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이미지 투 텍스트 헤드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빈도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몇몇의 헤드가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관여하는 헤드가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에 관여하는 헤드가 일부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코 레퍼런스 레졸루션이라는 텍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코 레퍼런스 레졸루션이란 그 NLP에서 하는 텍스크인데 그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은 도서관에 갔다. 그는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그가 존이라는 코 레퍼런스 관계를 식별하는 것이 비주얼 코 레퍼런스 레졸루션입니다. 코 레퍼런스 레졸루션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코 레퍼런스 레졸루션은 플리커 30K 엔티티에서 제안한 것인데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리전이 있을 때 이것에 대응하는 캡션 중에서 어느 엔티티에 해당하는지 그 리전 피처와 이
워드 토큰 간의 코 레퍼런스 관계를 식별하는 것을 비주얼 코 레퍼런스 레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미지 리즌과 그 대응되는 텍스트 프레이즈의 매칭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비주얼 코 레퍼런스 레졸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미지 리즌과 각 단어 그 나운 프레이즈의 각 단어와의 맥시멈 어텐션 웨이트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결과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맥시멈 어텐션 웨이트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헤드의 넘버입니다. 이 맥시멈 어텐션 웨이트가 나타나는 헤드의 넘버입니다. 그리고 싱글 스트림 모델에서와 투 스트림 모델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 V에서 T로 가는 것은 V가 쿼리로 주어질 때고 이 T에서 V로 가는 것은 T가 쿼리로 주어질 때입니다. 랜덤이 붙은 거는 그 매칭되는 샘플에 텍스트를 넣은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샘플을 넣은 것으로 그 비교군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플리커 30K의 엔티티의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맥시멈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9-12라는 헤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비주얼에서 텍스트로 갈 때도 그렇고 여기 텍스트에서 비주얼로 갈 때도 9-12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코 레퍼런스 인포메이션을 인코드하는 헤드가 이런 바이디렉셔널한 헤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일부의 헤드에서 이러한 코 레퍼런스 인포메이션을 포착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싱글 스트림 모델에서의 결과이고 투 스트림 모델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 비주얼 토큰이 쿼리로 주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크로스 어텐션이 잘 되고 있는데 텍스트 토큰이 쿼리로 주어졌을 때는 잘 되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텍스트 모달이 비주얼 인포메이션에 도움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토큰이랑 텍스트 토큰이 있을 때 둘 간의 릴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텐션 프로버라는 거고 두 번째는 레이어 와이즈 임베딩 프로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프로버는 어텐션 웨이트들의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i번째 토큰과 j번째 토큰 간의 어떤 관계를 지금 추론하는 식인데요. 이거를 할 때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어텐션 웨이트의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와이즈 임베딩 프로버입니다. 이거는 임베딩을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이 i번째 토큰과 j번째 토큰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때는 그 레이어별로 하기 때문에 레이어 와이즈 임베딩 프로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론하려는 태스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주얼 코 레퍼런스 디텍션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주얼 코 레퍼런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코 레퍼런스 디텍션은 어떤 나운 프레이즈랑 비주얼 토큰 간에 코 레퍼런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추론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그다음에 이 비주얼 코 레퍼런스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코 레퍼런스가 있을 때 그 코 레퍼런스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태스크입니다. 결과로는 비주얼 코 레퍼런스 디텍션에서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추측했을 때가 50%인데 그 어텐션 헤드를 이용할 때나 아니면 그 레이어 아웃풋 임베딩을 이용할 때 50%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음, 그 이것으로 이 두 모델에는 코 레퍼런스 릴레이션을 다룰 수 있는 어텐션 패턴이나 임베딩 피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코 레퍼런스 릴레이션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그 코 레퍼런스 릴레이션을 비주얼 피처나 텍스트 피처가 잘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미지와 이미지 간의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비주얼 간의 그 릴레이션을 디텍션을 잘 한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실험은 그 비주얼 게놈 데이터셋으로 했는데 비주얼 게놈 데이터셋은 서브젝트랑 오브젝트랑 그 둘 간의 관계가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젝트랑 오브젝트가 주어졌을 때 둘을 잘 크로스 어텐션 하는지를 통해서 둘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에서 오브젝트로 가는 어텐션 웨이트 중에 맥시멈 어텐션 밸류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오브젝트와 서브젝트로 가는 어텐션 웨이트 중에 또 맥시멈 어텐션 웨이트를 구해서 둘을 평균 내 가지고 평균 내는 방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average of maximum attention weight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헤드의 넘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랜덤은 짝이 맞지 않는 비주얼 토큰, 두 개의 비주얼 토큰으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랜덤한 것보다 더 이 맥시멈 어텐션 밸류가 높다는 것으로 싱글 스트림 태스크랑 그 투 스트림 태스크에서 둘 다 그런 비주얼 토큰 간의 릴레이션을 잘 크로스 어텐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비주얼 랭귀지 모델에 있는 텍스트 인코더가 그 버트처럼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잘 담고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때는 센트 이벨이라는 벤치마크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그 센텐스 임베딩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벤치마크인데요. 이런 식으로 센텐스 임베딩 위에 하나의 레이어를 두고 그 센텐스 임베딩으로 센텐스 랭스를 추론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센텐스 안에 있는 시제를 추론할 수 있는지 서브젝트의 넘버를 추론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하는 벤치마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버트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글 스트리밍 모델이 투 스트림 모델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싱글 스트리밍 모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니터 모델이 프리트레인 버트 베이스의 파라미터로부터 프리트레이닝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유니터가 아니라 그 LX 벌트에서는 그 스크래치부터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싱글 스트리밍이라고 그 더 텍스트 센텐스 임베딩을 잘 뽑는다라는 것은 일반화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유니터 베이스랑 LX 멀트에 대한 그러한 학습 과정을 분석한 그러한 논문이었고요. 여기서 알아낸 5가지 키 파인딩은 싱글 스트리밍 모델에서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멀티모달 퓨전이 더 잘 일어나고 투 스트림 모델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온다. 라는 첫 번째 키 파인딩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텍스트 모달리티가 파이널 디시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헤드 중에서 일부의 헤드가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과 온라인에 관여를 한다라는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비주얼 릴레이션을 잘 인코딩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링구이스틱 널리지는 버트보다는 인코딩하는 능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치한 링구이스틱 널리지를 인코딩할 수 있다라는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2020년에 나온 논문이어서 최근에도 이러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프로빙하는 태스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즈 벌트 블라인드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센텐스를 만들어가지고 클립과 벌트를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센텐스는 Carrot usually has a mask color라는 센텐스인데요. 이렇게 첫 번째 센텐스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Carrot usually has a orange color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황색 당근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는 Carrot usually has a blue color라는 센텐스가 있어가지고 이 세 개의 센텐스를 클립 텍스트 인코더나 벌트를 이용해가지고 텍스트 임베딩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했는데 클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오렌지 컬러랑 요 마스크된 센텐스가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을 시밀러리티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멀티 모달리 트레인된 텍스트 인코더는 비주얼 리즈닝을 더 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이크한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네, 그,
네. 아, 예, 이렇게 됐어. 예.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와인 그라운드라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CBPR 2023에 나온 태스크로 그 이런 식으로 some plants surrounding a light light bulb처럼 이 플랜트가 그 전구를 서라운딩 하고 있는 이미지랑 그거에 대한 그 센텐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불 서라운딩 some plants라고 이 전구가 플랜츠를 서라운딩 하고 있는 이미지랑 텍스트가 있어서 이 둘의 페어를 맞추는 그러한 태스크였습니다. 이런 태스크에서 그 기존에 있는 비전 랭귀지 모델들을 테스트한 결과 랜덤하게 쓸 때 25%가 나와야 되는데 25%보다 높은 게 지금 진화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이 수치요. 그, 이 수치. 이 수치가 그 어큐러시랑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25가 랜덤하게 페어를 맞췄을 때의 수치인데, 근데 25보다 높은 것을 진화색으로 표시했는데, 그 비전 랭귀지 모델 이 두 개의 페어도 잘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발전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 정확한 이 스코어 계산 방법은 네, 그 잠시만요. 음, 이미지랑 캡션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0과 0을 비교한 거랑 1과 1을 비교한 거를 비교를 해서 0과 0이 더 크면서 그 0과 0을 비교한 거랑 1과 0을 비교한 거를 비교했을 때 0과 0이 더 크고 그다음에 1과 1의 시밀러리티랑 0과 1의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했을 때 1과 1의 시밀러리티가 크면은 1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25%이기 때문에 랜덤하게 쓸 때 25%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게 0번 이미지랑 캡션이고 이게 1번 이미지랑 캡션이에요. 이게 0번 이미지랑 캡션이고 이게 1번 이미지랑 캡션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이 0번 캡션과 0번 이미지와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 0번 캡션과 1번 이미지의 그 시밀러리티를 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0번 간의 캡션의 시밀러리티가 높고 그다음에 높으면서 1번 페어 간의 시밀러리티가 이 1번 캡션과 0번 이미지와의 시밀러리티가 높을 때 1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이 25%여서 이 25%로 나오게 돼요. 그 이렇게 네 개가 주어졌을 때 네, 이 페어를 맞추는 태스크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사람은 이 둘 간의 페어를 맞출 수 있는데 비전 랭귀지 모델은 페어를 잘 못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네.